네, 22번입니다. 자, 다항식을 x-3으로 나눴을 때 나머지를 구하시오. 이것은 바로 다항식의 나머지 정리 문제이겠죠? 지금 1차식으로 나누는 경우이기 때문에 1차식을 0으로 만드는 3을 이 다항식에 대입하면 바로 나머지가 나오겠습니다. 자, 그럼 나머지 r을 구해보면은 3의 세제곱 마이너스 3 곱하기 3의 제곱이니까 3의 세제곱 더하기 3의 제곱 마이너스 6이 되겠죠? 그럼 9 빼기 6이니까 3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23번입니다. 자, 부등식을 만족시키는 모든 정수 x의 값의 합을 구하라고 되어 있는데요. 자, 문제를 보시면 x와의 차이가 지금 5 이렇게 했을 때 2보다 작다라고 했으니까요. 사실 답은 바로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바로 4, 5, 6이겠죠. 자, 만약에 부등식을 풀어서 해결하고 싶은 친구들은요, 이렇게 해결할 수가 있겠네요. 요 x-5라고 하는 것은 2보다는 작고 마이너스 2보다는 크다라는 의미니까요. x는 7보다는 작고 3보다는 크다 라고 이야기해서 4, 5, 6이 되겠습니다. 그럼 이 셋을 더하는 게 정답이니까요. 정답은 15 되겠습니다. 다음은 24번입니다. 자, 2차 방정식이 실근을 갖는다 라고 지금 조건을 주었네요. 자, 실근을 갖는다 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판별식 D가 0보다 크거나 같다라는 것을 의미한다고 알고 있죠. 자, 그럼 바로 적용해 볼까요? 지금 현재 x의 개수인 2a가 짝수니까요. 짝수 공식, 그러니까 4분의 d를 활용해서 한번 계산해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a제곱 마이너스 ac 자리는요, 이제 이렇게 뒤에 있는 상수항 자리에 있는 녀석들만 현재는 적어주면 되겠네요. 자, 이게 0보다 크거나 같다라는 걸 우리가 계산하는 건데요. 이 식을 정리하면 마이너스 4a 플러스 28은 0보다 크거나 같다가 나오고요. 이를 정리하면 a는 7보다 작거나 같다가 나옵니다. 자, 이러한 자연수 a의 개수를 구하라고 했으니까요. 1부터 7까지 총 7개가 정답이 되겠네요. 자, 다음은 25번입니다. 자, x에 대한 2차 방정식이 서로 다른 두 허근을 갖는다 라고 했습니다. 자, 그런데 한 허근의 허수분이 2일 때 양의 실수 p의 값을 구하여라 라고 했습니다. 자, 먼저 문제에서 p가 실수라고 우리가 알려줬죠. 자, 그러면 지금 이 2차 방정식의 개수는 모두 실수니까요. 지금 허수라고 하는 이 허근이 하나를 만약에 알파라고 한다면 나머지 한 허근은 알파의 편례 복소수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한 허근의 허수 부분이 몇인지는 이 실수 부분은 몇인지는 모르지만 허수 부분은 2라고 만약에 우리가 정한다면 나머지 한 허근은 a-2i 이런 식으로 이야기해 줄 수가 있겠죠. 여기서 a는 실수입니다. 자, 그러면 이 둘을 가지고서 저 2차 방정식과 관련을 지어서 p를 구해내야 되는 상황인데요. 지금 이 두 수를 가지고서 2차 방정식과 연결 지을 수 있는 방법이 바로 근과 계수의 관계겠죠. 자, 두 근의 합부터 하나씩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알파와 알파 바를 더하면요, 이 a가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저 2차 방정식에서는 바로 p에 해당하겠습니다. 마이너스 a분의 b라고 하는 우리 근과 계수의 관계 있죠. 자, 두 번째로 두 근의 곱이요, 알파와 알파 바를 곱해주게 되면은 이렇게 나타나게 됩니다. a 제곱 플러스 4라는 값이 나타나게 됩니다. 자, 이는 이 둘을 곱하는 과정에서 합차 공식을 사용해주면 되는 것이고요. i의 제곱이 마이너스 1이 된다는 것을 활용하면 이렇게 계산이 나옵니다. 자, 이것은 두 근의 곱이니까 p 플러스 19 이렇게 상수항 자리가 그대로 나와주면 되겠죠. 자, 이 둘을 연립해서 p의 값을 구해주는 문제니까요. 자, 이 식에서 제곱을 해주면 4a 제곱은 p제곱이고, 즉 a제곱은 4분의 p제곱이라는 것을 여기다 대입해서 문제를 해결해 보겠습니다. 아니면 아래에 있는 식에다가 4를 곱해서 계산할 수도 있겠네요. 자, 선생님은 아래에 있는 식에 4를 곱해서 계산을 해보겠습니다. 자, 먼저 이 식은요, 현재 이런 식으로 쓸 수가 있겠네요. a제곱은 p 플러스 15라고 쓸 수가 있고요. 양면에 4를 곱해주면 4a제곱은 4p 플러스 60이라고 나타나게 되고요. 자, 여기서 구했듯이 4a 제곱에 p 제곱을 넣어주면요, 이제 p 제곱은 4p 플러스 60이 되니까요. 이를 한쪽으로 이항해서 정리해 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p 제곱 마이너스 4p 마이너스 60은 0 이런 식이 나오는데, 얘는 지금 6과 마이너스 10으로 이렇게 인수분해를 해주면 이 식은 결국엔 p 플러스 6 그리고 p 마이너스 10
을 곱한 값이 0이다 이렇게 인수분해가 되겠네요. 그러면은 p의 값은 마이너스 6이거나 또는 10이라는 결과가 나타나는데 양의 실수 p라고 했으니까 정답은 10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26번입니다. 좌표평면 원 위의 점에서의 접선이 다른 원과 만나도록 하는 자연수 아래 최소값을 구하여라 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문제에서 말하는 것들을 차근차근히 살펴보면요. 자, 먼저 이 원 위의 점 3,4에 마이너스 4에서의 접선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 접선이 어떻게 생겼는지 모르지만 이렇게 생겼다고 한번 가정을 해봅시다. 자, 그런데 이것이 어떤 또 다른 원과 만나야 된대요. 그 말은 즉슨 이 원이 어디쯤에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위치적으로 만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것도 중요한데요. 현재 이 원에 대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정보가 중심의 좌표는 알고 있죠. 여기 보면은 6,8이라는 게 문제에 나와 있죠. 자, 그래서 이 중심의 좌표를 이동하는 게 아니라 모르는 것, 반지름의 길이를 변화시키면서 이 원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봐야 합니다. 자, 예를 들면요, 이렇게 반지름이 커지면 만날 수도 있고 만나지 않을 수도 있죠. 작아졌을 때는. 그럼 만나게 된다는 거는 접할 때부터 두 점에서 만나는 경우를 얘기하는 건데요. 이런 것은 우리가 이제 판별식 혹은 중심과 직선 사이의 거리를 이용해서 구할 수 있었습니다. 자, 그럼 이제 하나씩 한번 구해 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원 위의 점에서의 접선은요, 원 위의 점인 경우에 우리가 공식으로 바로 적용할 수가 있습니다. 이 3,-4를 여기에 있는 x랑 y에 하나씩 대입해주는 방식으로 구할 수 있었죠. 그래서 3x-4y 이런 식으로요 는 25, 이게 바로 이 파란 색깔 접선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 녀석이 빨간 색깔 원과 만나도록 해야 된다 했으니까요, 선생님은 요 식을 3x-4y-25는 0이라고 쓴 다음에 중심과의 거리를 한번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원의 중심과의 직선과의 거리를 구해 보았을 때요, 이 거리가 반지름보다 이제 짧다면 그렇다면 만나게 될 수 있는 것이죠. 혹은 같아도 되는 거고요. 하지만 이 거리가 더 길다면 만날 수가 없겠죠. 자, 이를 이용해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거리 d는 하고 공식을 한번 적어보면요, 3의 제곱과 4의 제곱을 해서 더한 다음에 루트를 씌워주면은 루트 25니까요 5분의 이렇게 쓰는 거고요, 절대값 이렇게 한 다음에 6,8을 여기다가 쏙 대입해주면 되겠죠. 6하고 8이 이렇게 들어가면은 6, 38, 그 다음에 8, 4, 32, 그리고 마이너스 25 이렇게 나오니까요 마이너스 39가 나옵니다. 자, 이를 정리하면 결국 5분의 39가 되는데요, 이것과 현재 반지름의 길이인 r과의 비교를 통해서 우리가 이야기해 주는 건데, 이 r이 크거나 아니면 같을 때에 지금 만나게 되는 것이겠죠. 자, 그렇다면 자연수라고 했으니까요, 이러한 r의 최소값은요, 이 5분의 39는 5, 7에 35니까 7점 얼마 이렇게 가는 수니까 r의 최소값은 8이 되겠네요. 정답은 8입니다. 네, 다음은 27번입니다. 자, 다항식을 되게 복잡한 형태로 나와 있는데요. 자, 이 문제를 일단 쭉 정리를 하면서 한번 이해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있는 문장 있죠. 이 녀석을 이렇게 나눴을 때 목과 나머지가 이렇다라고 하는 거, 요걸 한번 식으로 정리를 해보면요, x-2 그리고 px-x제곱을 우리가 px-x로 나누었을 때 몫이 qx고 나머지가 px-3x라는 식으로 쓸 수가 있죠. 이것은 항등식이고요. 단 여기에서 우리가 좀 확인하고 넘어가야 하는 것이 px-x로 나눈 나머지가 px-3x니까요. px-x에 우리가 차수를 px-3x의 차수와 비교해 본다면 당연히 이쪽이 더 커야 하는 상황입니다. 왜냐면 나눈 거니까요. 자, 그런데 지금 px-x라고 하는 이 녀석의 차수를 우리가 한번 비교해 보면요, 일단 둘 다 뒤에 1차식을 빼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런데 차수가 다르다라고 하는 것은 p의 차수가 2차 이상일 수는 없다는 거겠죠. 만약에 p가 2차식이라면 아무리 x나 3x를 빼더라도 동일하게 2차식일 테니까요. 자, 그러면 p가 둘 다 p가 이제 1차식이다라는 걸 이야기하고 있는 건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른쪽에 있는 식이 차수가 더 낮아지기 위해선 결국 px는
3x라는 것을 가지고 있고 뒤에는 어떤 모르는 이제 상수항이 붙어있는 이런 형태라는 걸 알 수 있겠습니다. 자, 이제 여기에서 이어서요, 이번에는 Q에 대한 정보를 한번 얻어보도록 할게요. 자, 다시 이 식으로 돌아가면요, 이 식은 이렇게 정리될 수 있습니다. 자, 우변에 있는 식들을 다 이제 이 항을 통해서 한번 정리를 해볼 건데요. 자, 먼저 여기 px-3x를 좌변으로 이항해 보겠습니다. 자, 그럼 어떻게 되느냐? x-2의 px x 제곱에다가 이 녀석이 넘어와서 마이너스 px 플러스 3x라는 식이 나오는데요. 이 식은요, 정리를 해보면요, 이렇게 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x-3의 px 그 다음에 마이너스 x의 x-3 이렇게 써보면요, x-3을 지금 공통 인수로 갖고 있으니까 이것으로 묶어보면요, x-3 그리고 px x라는 식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자, 근데 왜 이렇게 했느냐? 자, 바로 우변에 있는 식과 우리가 이제 비교가 가능하기 때문인데요. 이를 통해서 다시 한번 적어보면 이러한 형태를 얻어낼 수가 있어요. x-3 그 다음에 px x라는 우변은 뭐만 남은 거랑 같냐면 px x 그리고 qx 이렇게 만들어지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단 하고서 px-x는 0이 아니라고 했으니까요, 결국엔 여기서 알 수 있는 점은 요 x-3과 qx가 같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게 되는 것이겠죠. 그래서 여기에서 알 수 있는 점은 qx는 x-3이다 라는 걸 알게 됩니다. 자, 이제 문제의 본질로 돌아가면요, px를 qx로 나눈 나머지가 10이래요. px를 qx로 나눈 나머지가 10. 자, 그런데 qx는 현재 1차식이니까 다시 한번 우리가 나머지 정리를 사용할 수 있는 상황이겠네요. 자, 즉 이를 정리해보면 p에다가 지금 qx를 0으로 만드는 3을 대입했을 때 그 나머지가 10이다 라고 알려주고 있는 거니까요, 위에 우리가 아까 구했던 px에다가 3을 대입해 보면은 10이 나오게 되려면 a는 몇이어야 될까요? 바로 a는 1이라는 걸 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므로 px라고 하는 식은 3x 플러스 1이라고 우리가 말할 수가 있고요. p의 30을 구하라고 했으니까요, p의 30은 91이 답이 되겠네요. 정답은 91입니다. 자, 다음은 28번입니다. 자, 그림과 같이 이제 a에 대하여 두 함수의 그래프가 있고요. 이 둘은 현재 2차 함수의 그래프네요. 자, 만나는 점들을 토대로 사각형 ACDB의 넓이의 최대값을 구하래요. 자, 그럼 먼저 문제를 풀기 전에 이 사각형의 넓이를 어떻게 구할 수 있을까부터 우리가 접근해야 합니다. 자, 지금 괴상하게 생긴 이 ABDC라고 하는 사각형의 넓이는 우리가 바로 구할 수가 없는데요. 여기에서 우리가 조금만 더 눈을 이렇게 멀리서 바라보면은 이러한 도형을 하나 찾을 수 있습니다. 자, 바로 A, B가 아니라 여기까지 왔다가 C, 그리고 C에서 A까지 오는 이 커다란 삼각형을 한번 볼 수가 있는데요. 이 삼각형하고 무엇을 볼 거냐? 바로 B 요점 그리고 D라고 하는 이 삼각형을 보시면 이 둘을 빼었을 때 결국 우리가 원하는 그 사각형의 넓이가 나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둘의 넓이를 각각 구한 다음에 빼는 방식으로 문제를 풀어볼 건데요. 자, 그러려면 우리가 여기서 필요한 게 뭘까를 생각했을 때 일단 가장 큰 삼각형의 밑변 그리고 높이 C로부터 이렇게 수직으로 내렸을 때 길이라고 볼 수 있겠죠. 이것이 필요하고요. 또 마찬가지로 작은 삼각형의 밑변과 그 높이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가 필요한 요소들을 따져보면 결국에는 A, B, C, D 그리고 여기 만나는 요 교점까지 해서 요 5개의 점의 좌표를 구하면 문제를 풀 수 있는 것이겠죠. 자, 그럼 바로 문제를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자, 문제에서 나온 것들을 토대로 순차적으로 한번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자, 먼저 이 두 직선이 만나는 교점을 E라는 이름으로 먼저 붙여놓고요. 이제 문제를 쭉 한번 해결해 볼게요. 자, 먼저 A하고 B의 좌표는요, 지금 Y는 AX제곱이라고 하는 이 F 2차 함수와 Y는 4A가 만나는 두 이제 점이니까요. 이렇게 풀어낼 수가 있겠네요. AX 제곱이
4a다 라는 걸 해결해 주면은 결국 a가 플러스 마이너스 2가 나와서요, a의 좌표는 마이너스 2,4a가 되고요, b의 좌표는 2,4a가 되는 것을 알 수 있겠습니다. 자, 다음 이어서요, 이번에는 2의 좌표를 구해볼게요. 2의 좌표는 바로 구할 수가 있겠네요. 바로 이 둘의 지금 교점이니까요, 2의 좌표는 연립을 해주면 4,4a라고 바로 나오겠습니다. 자, 다음에는 C하고 D의 좌표를 구해볼게요. 자, C의 좌표는 잘 보시면 결국 D의 좌표랑 모두 동일한 것이 이 y는 ax라고 하는 직선이 gx와 만나는 교점이라는 걸 알 수가 있겠네요. 자, 이를 한번 풀어볼게요. 자, 그러면 gx 마이너스 a의 x 마이너스 a의 제곱 더하기 a 제곱이 뭐랑 같아지는? ax랑 같아지는 녀석입니다. 양변을 마이너스 a로 나눈 다음에 전개해서 한번 정리해 볼게요. 자, 그러면 x 마이너스 a의 제곱 마이너스 a는 마이너스 x가 되고요. 전개해서 정리해주면 x제곱 그 다음 마이너스 2ax인데 마이너스 x가 넘어오면 마이너스 2a 마이너스 1의 x 그 다음에 남는 것이 플러스 a제곱 마이너스 a입니다. 자, 이는 근데 a와 a-1의 곱으로 바꿔서 이런 식으로 쓸 수가 있겠죠. 자, 그런데 이 2차 방정식이 여러분들 인수분해가 되시나요? 네, 바로 x가 요렇게 x-a 플러스 1 요렇게 인수분해가 되어서 x는 a 또는 a-1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에서 a가 2보다 크고 4보다 작은 실수 a라고 했으니까요, c하고 d의 좌표를 우리가 여기서 얘기할 수가 있겠네요. c의 좌표는 더 작은 x 좌표가 되는 것이고요, d의 좌표는 a의 좌표가 이렇게 들어갈 수 있겠죠. 자, 이제 이것을 대입해서 풀어주면 되는데, 지금 먼저 d 같은 경우에는 결국엔 꼭지점이 되겠네요. 그래서 a, a 제곱이 되는 것이고요, a-1을 대입하면 c는 a-1을 대입하면 a제곱 마이너스 a 이런 식으로 점의 좌표가 나타나게 됩니다. 자, 이제 모든 문제의 준비는 끝이 났습니다. 자, 바로 한번 넓이를 구해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이 넓이는요, 결국 큰 삼각형에서 작은 삼각형의 넓이를 뺀 것인데요. 자, 먼저 이 밑변의 길이부터 살펴보면요, A2의 길이는 현재 6이고요 B2의 길이는 현재 2가 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이를 토대로 구해보면요, 넓이는, 자, 먼저 삼각형 AEC와 삼각형 BED의 넓이를 구해서 빼주면 되는 것이겠죠. 계산해보면 먼저 2분의 1이라는 것이 나올 거고요, AEC의 밑변은 6이고요 자, 높이 같은 경우에는 C에서부터 이만큼을 우리가 구해줘야 하는데요, 결국 4a에서 a제곱 마이너스 a를 빼준 거겠죠. 그래서 5a 마이너스 a 제곱이 됩니다. 자, 마찬가지로 삼각형 BED의 넓이도 구해보면요, 2분의 1 곱하기 밑변 2 곱하기 4a에서 d의 좌표의 y좌표, 그러면 a 제곱을 빼주면 되는 거니까요, 4a 마이너스 a 제곱 이렇게 나타나겠네요. 자, 이를 정리해보면 결국에는 15a 마이너스 3a 제곱이 먼저 나오고, 뒤에서는 마이너스 4a 플러스 a 제곱이 나와서 정리하면 11a 마이너스 2a 제곱이 됩니다. 자, 근데 이러한 넓이에 지금 최대값을 구하라고 했으니까요, 완전 제곱식꼴로 고쳐보면요, 마이너스 2에 a 마이너스 4분의 11 제곱하고 플러스 8분의 121이라는 값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런데 2보다는 크고 4보다 작은 a의 범위에서의 이러한 넓이의 최대값은요, 현재 4분의 11이 2보다는 크고 4보다는 작기 때문에 결국 꼭지점에서의 y값이 최대값이 되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자, 그러므로 최대값에다가 8을 곱해서 정답을 구해보면 바로 정답은 121이 되겠습니다. 네, 다음은 29번입니다. 자, 좌표평면이의 세 점 ABC가 다음 조건을 만족시킬 때 그 ABC가 이루는 삼각형의 넓이를 구하는 문제인데요. 조건들을 보니까 무게중심도 나오고, 그 다음에 세 점을 지나는 원의 중심, 그러니까 이제 외심이겠죠. 네, 외심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네요. 자, 먼저 문제 상황을 그림으로 그려본 다음에 문제를 한번 해결해 보도록 합시다. 자, 먼저 그림을 그려보면요, 좌표평면에 대략적으로 그림을 그려볼게요.
이렇게 좌표 축을 그리고요. 마이너스 5, 마이너스 1이라는 A라는 점을 이렇게 한번 표현해 볼게요. 자, 그럼 BC의 위치가 어디 있는지는 지금 확실히 모르는데 일단 무게중심의 좌표가 마이너스 1,1이라고 했으니까요. BC의 중점이라고 할 수 있는 점하고 이 A가 2대1로 이제 이루어지는 그 가운데 있는 점이 바로 무게중심이겠죠. 자, 그러면 여기에서 이렇게 한번 그림을 표현해 보겠습니다. 마이너스 1,1이라고 하는 점을 무게중심 G라고 한번 이름을 붙이고요. 자, 그러면 이 점을 두 점을 이은 연장선이 있겠죠? AG에서부터 해서 쭉 연장한 어떤 선이 있을 텐데 이 선의 어느 끝 지점에 요 점쯤에 이제 B하고 C의 중점이라고 할 수 있는 선생님은 M이라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런 점이 있을 겁니다. 그럼 B하고 C의 위치는 대략적으로 요 M으로부터 이제 거리가 같은 두 점일 텐데요. 이때 세 점을 지나는 원의 중심이 원점이라고 했으니까 그림을 그냥 한번 이해를 위해서 대략적으로 그려보면요. 이런 원이 그려집니다. 이렇게 삥 크게 두르는 원을 하나 만들어 볼게요. 그래서 조금 안 맞으니까 한번 자리를 바꿔서 그림을 그려보면요. 대략 한 이런 형태 정도로 그림을 맞춰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요. 자, 그럼 이렇게 했을 때 이제 B하고 C의 위치는 사실 우리가 명확하게 모르잖아요. 네, 그런 상황이지만 그림에서는 한번 표현을 해놓고 시작을 해볼게요. 그러면 예를 들면 이런 식으로 그었을 때 길이가 이렇게 같게끔 만들어줄 수 있는 거겠죠. 자, 선생님은 B를 이쪽에 C를 이쪽에 편의상 한번 두고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자, 지금 원의 중심 그 세 점을 지나는 원의 중심이 원점이라 했으니까 원점도 표시해 줄게요. 자, 그러면 문제를 풀기 위해서 우리가 필요한 요소가 뭐가 있는지 알아봅시다. 지금 삼각형 ABC의 넓이를 구하는 문제니까요. 이 중에서 그럼 삼각형 ABC에서 어떤 것을 밑변으로 어떤 것을 높이로 할 거냐에 대한 문제가 될 텐데요. 일단 우리가 확실하게 알고 있는 것이 바로 점 A입니다. 이 점 A에 대해서는 지금 확실하게 알고 있고요. 이제 또 알 수 있는 것이 지금 무게중심의 좌표가 마이너스 1,1이라는 걸 토대로 M이라고 하는 요 B하고 C의 중점의 좌표를 우리가 구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요. 결국에는 직선 BC에 대한 정보가 우리한테 지금 그래도 어느 정도 있는 상황이니까요. 이 BC에 대해서 많이 알아본 뒤에 이것을 밑변으로 하는 삼각형을 구해보는 방식으로 문제를 한번 해결해 볼게요. 자, 가장 먼저 M의 좌표부터 한번 구해볼까요? 자, M의 좌표는요. A하고 G의 입장에서 보면 이렇게 표현이 되겠습니다. M은요. 지금 AG에 어떻게 분할이 되는 점이냐라는 걸 생각해 보면요. 여기가 무게중심이기 때문에 2대1로 분할이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바깥에 있는 점이니까 AG에 3대1로 외분하는 점이다 라고 우리가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를 토대로 M의 좌표를 구해보면요. 이렇게 나오겠죠. 자, M의 좌표를 구해보면은 자, 3대1이니까 2분의 이렇게 쓰면 되고요. 자, 3 해주면 마이너스 3, 그 다음에 1 해주면 마이너스 5, 요게 x좌표. 2분의 그 다음에 3 해줬을 때는 3, 그 다음에 1이랑 해줬을 때는 마이너스 플러스 1이 되겠네요. 요렇게 되는 상황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서 부호가 가운데가 여기 플러스로 바뀌어야겠죠. 자, 그럼 요렇게 계산을 해주면 1,2라는 점이 나타나게 됩니다. 즉 M의 좌표가 현재 1,2라는 걸 알게 되었네요. 자, 이 문제는 가에 대한 것은 우리가 어느 정도 활용을 했으니까 나에 대한 것을 활용해 봅시다. 세 점을 지나는 원의 중심, 이 외심이라고 하는 녀석의 성질을 잘 생각해 보면 되는데요. 자, 바로 원의 중심인 O로부터 각 변에 내린 수직 이등분선을 생각하면요. 수직 이등분선은 지금 현재 이등분이 되는 점이 M이니까 바로 M까지 이어지겠죠? 바로 수직이 되는 이등분선의 교점이기 때문에 이렇게 그림이 그려질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알 수 있는 게 뭘까요? 네, 바로 BC의 기울기에 대한 정보겠죠? MO라는 직선의 기울기와 바로 수직이라는 점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한번 해볼까요? 직선 OM의 기울기를 구해보는 거예요. 기울기는 현재 몇이냐면 O는 0,0이고 M은 1,2니까 1분의 2, 즉 2가 됩니다. 자, 이를 토대로 얻어낼 수 있는 것은 직선 BC의 기울기겠죠. BC의 기울기는 마이너스 2분의 1이라는 걸 얻어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BC라는 직선이 기울기도 알고 있고 지나는 한 점도 알고 있기 때문에 직선의 방정식을 우리가 구해낼 수 있겠습니다. 자, 한번 구해볼게요. 자, BC라고 하는 직선에 대한 것은 Y는 했을 때 기울기가 마이너스 2분의 1이고 x 마이너스 1, 그 다음에 y 값이 이렇게 플러스 2 이렇게 되는 직선이겠네요. 자, 이거를 우리가 일반형 형태로도 같이 좀 알아두면 좋을 것 같아서요. 양변에 2를 곱하고 또 정리를 하는 식도 같이 써놓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정리를 해보면요. 2를 곱하면 x 플러스 2, y 그 다음에
마이너스 5는 0이라는 식이 나타나게 되겠네요. 자, 그러면 이제 삼각형의 넓이로 한번 우리가 들어가 봅시다. 자, 먼저 넓이를 구하기 위해선 밑변의 길이인 BC의 길이가 필요한데요. 물론 이 직선의 방정식과 그 다음에 원에 대한 원의 방정식을 구해서 연립해서 풀 수도 있지만 이 화면에 보이는 기하적인 해결 방법도 있습니다. 자, 바로 원의 중심으로부터 아무 점까지의 거리는 반지름으로 길이가 동일하다는 걸 이용해 보는 건데요. 자, 바로 OC의 길이는 사실 OA의 길이랑 같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A의 좌표가 마이너스 5, 마이너스 1이니까 피타고라스 정리나 혹은 두 점 사이의 거리를 이용해서 길이를 구해보면 반지름의 길이는 25와 1을 더한 루트 26이 됩니다. 즉 OC의 길이도 루트 26이 되는 걸 알 수가 있고요. 자, 다음에 OM의 길이는요, 이 직선 BC와 그 다음에 중심인 0,0이랑의 거리라고 볼 수가 있으니까요. 이 거리 한번 구해보면요, 이 직선 있죠? x 플러스 2y 마이너스 5는 0이라는 직선과의 거리를 구해보면 1의 제곱과 2의 제곱하면 루트 5분의 0,0을 대입하면 마이너스 5, 절대값이 있으니까 5가 나와서 결국 이것은 루트 5라는 길이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피타고라스 정리에 의해서 MC의 길이를 우리가 구할 수가 있는 것이겠죠. 바로 루트 26과 루트 5의 제곱의 차를 구해주면은 루트 21이 되겠네요. 자, 그러므로 BC의 길이는 현재 2 루트 21이라는 걸 얻어냈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높이만 구해주면 되는데요. 자, 이 높이의 문제는 사실 이제 이미 우리가 다 구해 놓았습니다. 자, 바로 직선 BC와 그 다음에 점 A와 사이의 거리를 구해주면 되는 것이겠죠. 자, 이것은 결국 점 A와 직선 사이의 거리니까요. 바로 구해보면요, 이 거리를 세면 H라고 한번 놓고 문제 풀어볼게요. 그럼 H는 자, 1의 제곱과 2의 제곱을 한 루트 5분의 이제 A의 좌표를 이 식에다 대입해주면 되겠죠. 마이너스 5랑 마이너스 1을 대입해주면 마이너스 5, 마이너스 2, 마이너스 5 절대값 이렇게 되어 있는 식이고요. 루트 5분의 12가 됩니다. 자, 이것은 5분의 12 루트 5라고 쓸 수가 있겠네요. 자, 그러면 넓이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넓이 삼각형 A, B, C의 넓이는 자, 2분의 1 곱하기 밑변 2 루트 21 곱하기 높이 5분의 12 루트 5가 되니까요. 계산해주면 2는 약분되고 5분의 12 루트 105가 되겠습니다. 자, 5와 12는 현재 지금 서로 소니까요. 정답은 5하고 12를 더한 17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네, 다음은 30번입니다. 자, 2차 함수 fx에 대하여 반지름의 길이가 1인 원과의 어떤 관계를 지금 나타내고 있는데요. 자, 일단 문제를 이해하기 위해서 쭉 한번 읽어볼게요. 자, 네모안에 있는 녀석을 보면요, 원을 x축의 방향으로 m, y축의 방향으로 m 같은 만큼 이동을 했을 때 x축과 y축에 동시에 접하도록 하는 실수 m의 값이 1개 이상 존재한다 라고 되어 있네요. 자, 그렇다면 이러한 그 상황에 대해서 우리가 좀 그림으로 잘 표현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한번 그냥 대략적으로 한번 그림을 그려보고서 문제를 이해해 볼게요. 자, 지금 일단 아무렇게나 좌표평면과 2차 함수 하나를 두었는데요. 문제를 한번 그림을 통해서 이해를 해봅시다. 자, 중심이 y는 fx의 그래프 위에 있다 했으니까요. 아무 점이나 한번 표시해 볼게요. 자, 예를 들면 뭐 이런 점 하나 이렇게 표시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그랬을 때 이 위에 있는 이 점이 중심이면서 반지름의 길이가 1인 원이라고 했으니까요. 반지름의 길이가 1인 원이면 이렇게 주변에 반지름의 길이가 1인 원이 이렇게 있는 것이겠죠. 자, 이러한 원이 어떤 조건을 만족시키느냐, x랑 y쪽 방향으로 같은 만큼 이동했더니 같은 만큼이라고 하면 어떤 말일까요? 이제 이렇게 대각선 방향으로 기울기가 1만큼씩 이동하는 형태라는 거겠죠. 이렇게 했을 때 x축과 y축에 동시에 접하게 된다라는 얘기죠. 자, 근데 x축과 y축에 동시에 접한다는 거는 요렇게 접하거나 요렇게 접하거나 요렇게 접하거나 요렇게 접하거나, 즉 1, 2, 3, 4분면에서 접하는 그런 경우들이 있겠죠. 자, 그렇게 되려면 어떻게 돼야 될까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요, 여기에서 이제 2차 함수는 제외하고요, 잠시 이러한 원이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어떤 어디에 있어야 하는가를 얘기해 볼 건데요. 가장 쉬운 거는 이렇게 만들어지기 위해서는 어떻게 돼야 될까입니다. 자, 그랬을 때 결국 기울기가 1인 상태로 이렇게 접하는 경우를 얘기하는 거겠죠. 자, 그 말은 무엇이겠어요? 바로 직선이 이렇게 그려져 있을 거라는 거예요. y는 x, 직선을 하나 그려서요, 이 y는 x 직선 위에 있을 때에 이 중심이 어떻게든 m,m만큼 이동하면 딱 접하게 만들어지는 게 하나 혹은 두 개 이렇게 만들어지겠죠. 자, 근데 여기만 가능한 게 아니라요, 2, 4분면이나 3, 4분면도 가능한데요. 그때는 어떻게 만들어질 수 있느냐, 바로 이 기울기는 동일한데 이렇게 또 이렇게
만들어져 있을 때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때가 언제냐라고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요. 결국에는 지금 원의 크기가 조금 이제 안 맞는 상황이죠. 반지름의 길이가 1이라고 했으니까요. 이러한 직선을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럼 각각 따져보면요. 요 맨 가운데에 있는 거는 y는 x라는 직선일 것이고요. 그 다음에 맨 아래에 있는 직선은 y는 기울기는 x로 동일한데, 그 다음에 이제 반지름이 1인 원의 중심이니까 1,1을 지나는, 아니면 마이너스 1,1을 지나는, 아니면은 마이너스 1, 그 다음에 마이너스 1을 지나는, 그리고 1, 마이너스 1을 지나는 이런 원들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니까요. 여기서는 y는 x 마이너스 2가 되겠습니다. 네. 또 반대로 위에 있는 직선 같은 경우에는 y는 x 플러스 2라는 직선이 되겠죠. 자, 그래서 결국에는 2차 함수 fx가 이 세 직선과 만나는 점이 지금 서로 다른 원이 5개라고 했으니까 5개의 점이 있다라는 상황이겠죠. 자, 그러면 이제부터 밑에 있는 문장을 한번 해석해 봅시다. 이 5개의 원의 중심의 좌표를 작은 것부터 해서 0부터 시작해서요. 나머지는 다 더했을 때 20이 되는 상황이죠. 자, 그게 무슨 말이겠어요? 예를 들어 2차 함수가 이렇게 있다면 그림을 그려봤을 때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한번 놔볼게요. 이런 식으로 딱 맞춰 놓으면 확대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가장 작은 점이 x좌표가 0이고 나머지가 둘, 셋, 넷, 5개가 있는데 이 5개를 더하면 20이 되더라. 이런 얘기인 거겠죠. 자, 그런데 이런 상황이 지금 같은 그림 말고도 어떤 상황이 또 나타날 수 있을까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일단 그래프의 모양이 아래로 볼록하다는 건 그대로 생각하고 다른 방법도 한번 생각해 보면요. 예를 들어 여기서 조금만 더 내려오면 만나는 점이 6개가 되니까 안 되겠죠. 그렇죠? 자, 그럼 반대로 위로 더 올라왔을 때는 4개가 되니까 말이 안 되게 됩니다. 물론 여기서 이렇게 이동한다거나 더 올라간다거나 더 많이 내려간다고 해서 해결이 되는 문제가 아니겠죠. 자, 그렇다면 그래프의 모양이 다른 모양일 수도 있잖아요. 다른 모양일 때는 어떻게 되는지도 한번 해결해 볼게요. 자, 그래프 모양이 다른 모양일 때도 한번 그림을 표현해 보면요. 이제 5개의 점에서만 만나려면 이렇게도 안 되고 이렇게 해도 3개니까 안 되고요. 4개이고 5개이고 더 올라가면 6개가 되니까 안 되니까요. 맨 위에 있는 직선과 딱 접하는 형태로 그림이 그려져야 합니다. 예를 들면 이렇게 만든다면 어떨까요? 하나, 둘, 셋, 넷, 5. 뭔가 완성된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자, 그런데 문제의 조건에서요. 1에서 x1에서 x5 사이에서 fx의 최소값이 0보다 크다고 했어요. 자, 그 말은 즉슨 이 사이 구간에서 0보다는 큰 부분에 있어야 된다는 건데 방금처럼 그린 그래프는 지금 맨 아래에 있는 직선과 만나는 x가 0일 때 점이 무조건 음수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림이 그려지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장황한 이야기들을 좀 정리하고 결과적으로 어떤 그림이 완성돼야 될까를 우리가 생각해 보면요. 결과적으로는 지금 보이는 것처럼 이렇게 그림이 만들어지는 수밖에 없겠네요. 만나는 점이 하나, 둘, 셋, 넷, 5개이고 모든 x값에서의 혹은 그 사이 값에서의 이제 f의 값이 모두 양수다라는 걸 알아낼 수 있으니까요. 자, 그럼 이 상황을 우리가 이제 전제로 두고 문제를 해결해 보겠습니다. 자, 문제에 주어져 있는 조건들이 정말 많이 없죠. 자, 이것을 좀 우리가 잘 정리해서 문제를 풀어야겠는데요. 일단 점의 이름부터 한번 적어보면요. 여기가 이제 x1이 되는, 여기가 x2가 되는, 여기가 x3가 되고, 여기가 x4가 되고, 여기가 x5가 됩니다. 단 여기서 주의해야 될 것은 이것들은 이 교점의 x좌표라는 것에 우리가 주의해서 보아야 될 것 같네요. 자, 이어서 한번 정리해 볼게요. 자, 먼저 2차 함수 y는 fx를 이제 한번 우리가 조금 더 구체화해 볼 차례인데요. 일단 ax제곱, 그 다음에 플러스 bx, 그리고 이제 플러스 c 형태가 되는데 x1이요. 지금 x가 0일 때의 y 좌표잖아요. 근데 x가 0일 때의 y 좌표가 2라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래서 플러스 2까지 우리가 정리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a랑 b의 좌표를 구할 건데요. 지금 보시면 2, 3, 4, 5를 더한 것이 20이라고 했지만 실질적으로는 이런 의미입니다. 0과 2, 3, 4, 5가 되는 이 x2부터 x5까지를 다 더한 게 20이다 라는 건데요. 이것은 이 2차 함수와 직선들의 관계에서 보면은 교점의 x좌표들의 합이다 라고 볼 수가 있어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 이런 것을 의미합니다. 지금 y는 fx랑 즉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2랑 그 다음 맨 위에 있는 직선 y는 x 플러스 2와의 교점을 생각해 보면 ax제곱 더하기 b-1의 x는 0이라는 식이 나오는데 이것의 두 근의 합은 현재 근과 계수의 관계에 의해서 마이너스 a분의 b-1이겠죠. 이게 지금 현재 무엇에 해당하느냐? 바로 x1과 x5의 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x2, x4, 그 다음에 x3의 값도 우리가 알아낼 수가 있는 것이죠. 자, 이렇게 한번 접근해 볼게요. 그러면 두 번째는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2는 이렇게 이제 이어질 텐데 사실 달라지는 것이 여기가 x냐 x 마이너스 2냐겠죠. 그런데 심지어 지금 근과 계수의 관계에서 2차항과 1차항의 계수만 보면 되니까요. 결국 동일하게 나올 겁니다. 다만 x3의 값은 현재 중근이기 때문에 그것을 절반으로 나눠주면 되겠죠. 자, 이를 토대로 계산을 해보면 이러한 값을 우리는 얻을 수 있습니다. x2와 x4를 더한 것도 똑같이 마이너스 a분의 b-1이라는 값을 얻을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x3의 값은 마이너스 a분의 b-1의 절반이다 라고 우리가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를 다 더하면 20이 된다라는 것도 우리가 알고 있는 거죠. 그러면 이 5개를 더해서 20이 되는 걸 이용해서 관계식을 한번 구해봅시다. 일단 이 3개의 식을 모두 더한 것은요 20이라는 값이 나오게 될 텐데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마이너스 이 a분의 한 다음에 동분해주면 이제 5에 b-1 이런 식으로 만들어질 것이고요. 자, 이를 정리해 보면 b-1은 이렇게 한번 고쳐볼까요? 자, 그러면 마이너스 8a 이렇게 구해집니다. 자, 하지만 아직 나머지 하나의 문자에 대해서는 정보가 없잖아요. 자, 이건 어떻게 구할 수 있을까 고민을 해보면 이 문제에서 한 가지 더 알려주는 게 바로 5개의 점만 있다라는 건데요. 5개의 점만 있다 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x3라고 하는 이 부분은 지금 중근을 갖는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중근을 갖는다는 걸 한번 활용해 보면요, 이러한 식을 얻을 수가 있겠네요. 자, y는 fx, 즉 ax 제곱 더하기 bx 플러스 2라고 하는 식과 x-2 이렇게 했을 때 이걸 연립해서 계산해주면 ax 제곱 더하기 b-1의 x 플러스 4는 0이 되고요. 이것의 판별식이 0이다라는 걸 얻어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전에 우리가 b-1을 마이너스 8a라고 했었으니까 하나의 문자에 관해서 얘기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럼 여기에서 판별식을 써보면요, 자, 4a의 제곱, 즉 16a 제곱이고요. 마이너스 4a 한 것이 중근이니까 0이 되어야 합니다. 이 식을 정리하면 a는 0 또는 4분의 1이라는 값을 얻게 되는데 현재 2차 함수니까 4분의 1이 맞는 값이 되겠네요. 이제 우리가 문제를 정리해서 정답을 구할 차례입니다. 자, 우리가 구했던 이 식에다가 구한 값들을 차례차례 한번 정리해서 넣어보면요, 먼저 a는 4분의 1이고요. 그 다음에 b에 대한 식이 뭐였냐면 b-1이 마이너스 8a라는 거였는데요. a가 4분의 1이니까 얘는 마이너스 2가 되어서 b는 마이너스 1이 되겠네요. 자, 그러면 fx를 다시 정리해보면 4분의 1 x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2가 되고 여기에 20을 대입해주면 f의 20은 400이니까 100이고요. 네, 마이너스 20이고요. 플러스 2니까 82라는 결과가 나타나게 됩니다.